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적분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번 문제 볼게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분모와 분자의 n을 곱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가 돼요?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긴 1이 되고 여긴 n제곱분의 2가 되고요. 여긴 5가 되고 여긴 n분의 3이 되니까 결국에 얘와 얘는 다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5가 되겠다. 24번 같이 볼게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식일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지. 합성함수 미분 x의 3승 플러스 x의 끄집어내서 미분 3x제곱 플러스 1 미분해봐야 2의 x승. 따라서 f'x의 3승 플러스 x는 다음같이 3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무리수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죠. 2가 된다는 얘기는 x가 1일 때 값이니까 f'2는 1일 때 값 4분의 무리수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 자,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이 홀수항에서 짝수항을 뺐다고 하면 얘도 역시 등비수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의 공비를 알아내고 이렇게 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분배해서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방법으로 그냥 풀까 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1 마이너스 이제 급수 문제가 되니까요. 무한대까지 a(n) 그리고 등비수열인데 그러면 이 두 개항씩 띄워넣기 때문에 공비가 r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1 r제곱이고 홀수항의 첫 번째 항은 a가 되는 거죠. 1 r제곱 짝수항의 첫 번째 항은 ar 두 번째 항일 테니까 그래서 얘 합이 3이라고 얘기한 거.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1 r제곱으로 묶어주면 a에 1 r이 나오니까 얘가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r 약분돼서 1 플러스 r분의 a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원래 an의 제곱은 a제곱 r제곱의 n-1승이 되는 거니까 얘 급수가 이렇다는 얘기는 1 r제곱분의 첫 장 a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6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1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가 6이다 라는 얘기고 얘가 3이니까요. 보시다시피 그럼 얘는 몇이 돼? 2가 되겠지. 그러면 수열 an의 무한급수는 1 r분의 a잖아요. 그럼 얘가 2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이제 26번으로 한번 가볼게. 우리가 여러 차례 했던 거잖아요. 리미트 시그마 그러면 인테그랄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식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fx k 곱하기 델타 x예요. 그죠? 델타 x는 구간의 길이를 n등분 했거나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 그러거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자, 선생님은 여기서 n분의 1을 바깥으로 빼주려고요. 그러면 n으로 곱해줘야 돼요. k제곱 n 플러스 2k n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밑에는 그대로 k의 3승 3k제곱 n 플러스 n의 3승. 그래서 x를 n분의 k로 바꿔버릴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분모 분자를 n의 3승으로 나눠버립시다. 그럼 여기서 n의 3승을 나누니까 n분의 k의 3승이 될 것이고요. n의 3승을 나누면 요 n 때문에 n 제곱이 나오니까 3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이 되고요. 여긴 1이 되겠다. 여기도 나눠지면 n분의 k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n분의 k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제 구간의 길이는 1이 되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식은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n분의 1 대신은 dx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분수꼴인데 뭐 치환적분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을 우리가 미분한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3x의 제곱 플러스 6x거든요. 그럼 3 곱하기 x 플러스 2x가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여기다 3을 곱해주고요. 3분의 1을 바깥으로 빼면 되겠다. 그지? 따라서 3분의 1에 자연 로그 뭐가 돼? x의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에 대하여 정적분해 준 값이 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하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변해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자연 로그 1 들어가면 5가 되고요. 0 들어가면 1이 되니까 0이 돼서 그러면 3분의 자연 로그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 보기 3번이 정답. 26번 정리해 드렸고 27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27번은요.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냐. 지금 여기서 보니까 y는 x제곱, 그 다음에 y는 t제곱 x 마이너스 8분의 1인 t.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직선입니다. 이 참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중점이 P래요. P. 그 P가 T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좌표가 T로 되어 있을 테니까 1부터 2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시간이.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상상을 한번 해볼까?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직선이 지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둘이 만나는 점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점 P가 있는 거구나. 그럼 결국엔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은 t제곱 x 마이너스 8분의 자연 로그 t가 될 것이고, 결국 이참수잖아요. 2차 방정식이 되니까 8분의 자연 로그 t는 0. 그럼 x값이 알파와 베타. 결국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요 p의 x좌표는 뭐가 되냐? 알파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물론 여기가 x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x가 베타가 되는 거로 볼 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t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p의 x 좌표는 2분의 t 제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럼 y 좌표는 또 어떻게 구할까?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이 직선 위에. 결국에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럼 2분의 t의 4승 마이너스 8분의 자연 로그 t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얘가 점 P가 시각 t가 1부터 무리수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 점 P의 x좌표 얘를 t로 관해서 미분하고 제곱해주고 y좌표 t로 관해서 미분해서 제곱해라.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이 안의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튀어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이쪽으로 갖고 올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1부터 무리수 2까지 루트 이 안식만 보면 요 미분하면 뭐가 되죠? 2분의 1 t의 제곱이니까 t가 되네요. 그럼 t의 제곱했고요. 요거를 미분합시다. 그럼 2t의 3승이 되고 마이너스 8분의 자연 로그 t니까 8분의 1에 자연 로그 t분의 1이니까 8t분의 1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쪽은 2t의 3승 마이너스 8t분의 1 제곱 dt 이렇게 된 거죠. 미안, 갑자기 확 올라와 버렸네. 그럼 요 안에 것만 완전 제곱식일 테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식을 뽑아내 봅시다. 여기 t의 제곱이 있고요. 제곱하니까 4t의 6승이 되죠. 4t의 6승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니까 정신없어. 2t의 3승 8t분의 1 이렇게 되고 뒤에는 64분의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 t의 제곱이고, 근데 이거 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 풀릴 수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푸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t의 제곱인데 여기 4t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일 때 완전 제곱식이었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4t의 6승에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t제곱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원래 이 식을 제곱한 건데 얘가 더해짐으로 해서 얘가 뭐가 돼? 2t의 3승 플러스 8t분의 글씨 또 날라갔다. 미안. 가로가 왜 이렇게 이쁘지 않지? 자, 2t의 3승 가로가 여기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8t분의 1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아, 그렇다면 완전 제곱이니까 이제 식이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서 나와버리면 2t의 3승 플러스 8t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분정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되죠. 4분의 1. 그럼 앞으로 가서 2분의 1t의 4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8분의 1 t분의 1이니까 잔로그 t. 구간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리수 2 들어가니까 무리수 2의 4승. 2 들어가면 여기 8분의 1 되고요. 빼기 2분의 1이고 0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2분의 1 무리수의 4승에 마이너스 8분의 4지. 그럼 8분의 3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잠깐 왜 답이 안 보이지? 그러면 보기 몇 번이 답이야? 2분의 1 2의 4승에 마이너스 8분의 3. 1번이 정답이군요. 그죠? 1번. 자, 계속해서 문제 28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28번은 fx가 6파이의 x-1의 제곱이라고 그러고 gx는 다음같이 3fx 플러스 4 코사인 fx. 그러니까 일종의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0부터 2까지 해서 gx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계산해라 라고 했습니다. gx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 그럼 gx를 미분해 봐야지. 뭐 g'x는 3f'x 플러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4 사인 fx가 되고요. fx도 끄집어내서 미분하니까 f'x가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럼 f'x 바깥으로 빼주고 안에서 3 마이너스 4 사인 fx가 되는 거구나. 그럼 얘가 0 되는 값을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f'x는 다음과 같이 12파이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f'x가 0 될 땐 얘가 되니까 x가 1이 될 때 0이 될 것이고 3 마이너스 4 사인 fx가 됐거든요. fx.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사인 fx가 4분의 3일 때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근데 이제 fx라고 하는 식을 잠깐 보니까 6파이 x-1의 제곱이라고 그러네요. 6파이 곱하기 x-1의 제곱이니까 뭐 6파이는 이차의 개수일 뿐이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구나. 어, 1일 때 접하는 상태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테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지. 그죠? 자, 부족한 부분은 수선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됐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0보다 크고 그랬으니까 0일 때 이 값을 가질 테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고요. 그러면 2파일 때인데 대칭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똑같은 값을 갖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제끼고 그러면 이제 0일 때 뭐가 되냐 했더니 얘가 fx죠. fx는 6파이의 x-1의 제곱이면 얘가 6파이가 되는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네요. 그럼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이라고 하는 거는 0 이상 6파이 이하가 되는 거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럼 사인 fx는 6파이까지 그리면 되는 거잖아. 잠깐 삐뚤삐뚤 사인의 그래프인데 쌤과 같이 조그맣게 그릴게요. 조금 과장되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6파이를 그려야 되니까 주기를 3번 그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6파이가 된 거지.
물론 6파이는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4분의 3이 될 때가 언제냐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되는 게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이제 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fx가 여기가 됐다는 거야. 알파 1이 됐어. 그 다음에 fx가 알파 2가 됐어. 알파 3 뭐 이런 식이 돼서 알파 6가 됐어. 그런 거야. 그러면 fx가 알파 1이 됐다. 이제 물론 여기는 4분의 3일 때죠. fx가 4분의 3이 되는 어떤 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0보다 커요. 그러면 fx가 알파가 되는 게 알파 1이 되는 게 이렇게 두 개 있겠고 알파 1이 되는 게 그죠? 알파 2가 되는 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있겠지. 여기는 알파 1, 알파 2 이렇게. 그 맨 마지막에 6파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6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여기 이런 식이 있어서 극값을 갖는 경우가 몇 개가 되냐면 12개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f'x를 통해서 극값을 갖는 경우는 x는 1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까지 극값을 갖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뭐 2차가 있거나 뭐 접하는 거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13개의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값이 0 되는 값에서 좌우 부호가 달라질 수 있는 뭐 이렇게 좌우 부호가 달라질 수 있는 다 극값을 갖는 경우가 되는구나. 그래서 극값이 총 13개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로 극값은 또 12개가 있는 거지. 이 경우로 1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총 13개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경우에 모두 다 극값을 갖는다면 보시면 극대를 가지면요. 극소를 가져야 되지. 극소를 갖다가 다시 극소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계속 어떻게 돼? 반복되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연속인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극대 극소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1일 때는 좌우 부호가 f'x는 지금 x 이퀄 1일 때 f'x는 좌우 부호가 x 이퀄 1일 때 좌우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보면 f'x 이쪽에서 보면 기울기가 음수였다. 이쪽에서는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x 이퀄 1일 때 좌우 부호가 음수였다가 얘가 양수가 돼요. 근데 fx는 x 이퀄 1일 때 그러면 0에 가까운 거잖아. sin fx가 지금 sin fx x 이퀄 1일 때 fx는 0 플러스로 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0보다 조금 큰 값이 될 테니까 이 값은 항상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뒤에 3-4 sin fx는 항상 양수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얘네 둘을 곱한 거니까 전체의 부호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이퀄 1일 때 뭘 갖느냐면 극소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극소 갖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좌우 대칭형이잖아. 그러니까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극소면 여기에 6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극소 극대 극소 그 다음에 극대 3, 4, 5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러면 삐뚤삐뚤하네. 보세요. 극소만 선생님 한번 체크해 볼게.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대칭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극소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극소는 몇 개를 가져? 7개를 갖는다라는 게 이 문제의 극소값의 개수 2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8번 정리해 드렸고 29번으로 가볼게. 29번 볼게요. 먼저 문제는 그림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그리고 조금 읽어볼게요. 세타, 2세타 잡고 뭐 가계를 잡는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UT가 AB에 평행하고 얘하고 얘는 지금 평행한 상태래요. 자, 평행한 상태.
그 다음에 뭐 여기 세타, 2세타 잡은 거 다 알려줬고, 넓이 구해가지고 극한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럴 때는 이제 F세타, G세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F세타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자, F세타의 넓이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우선 요 부채꼴,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빼면 되겠어요. 그러면 F세타의 넓이가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넓이라기보다는 지금 요 부분의 넓이에서 넘어갈게. 요 부분의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충 그림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지접을 하니까 지고 나서, 자, F세타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요 얘기를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F세타는 지금 부채꼴도 아니니까 이건 뭐 얘기를 해주기가 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분을 이었으면 좋겠어요, 반지름을. 그러면 여기가 2세타고 여기도 2세타가 되니까 여기가 4세타가 되는 거죠. 아, 됐네. 그러면 부채꼴 OAQ 에서 삼각형 OBQ를 더해준 다음에 삼각형 ARB를 빼는구나 라는 겁니다. 삼각형 ARB를 빼자. 부채꼴 OAQ요. 뭐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R제곱 세타니까 4세타. 삼각형 OBQ는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 곱하기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이게 파이 마이너스 4세타네요.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 그 다음에 삼각형 ARB는 아직 안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세타가 되고 얘는 2분의 1 사인 4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F세타는 뭐 요정도. 그 다음에 ARB가 있네요. 삼각형 ARB. 자, ARB는 지금 별로 보이는 게 없는데 이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뭐 요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자, 각의 크기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아. 세타 2세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3세타가 되거든. 아,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겠구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그러면 사인 법칙 이용할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다시 씁시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분의 2는 사인 2세타분의 3분의 AR이에요. 왜냐면 삼각형 ARB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AR 곱하기 사인 세타거든요. 그래서 AR 사인 세타거든. 그럼 AR은 뭐가 되나 해보면 되지 뭐. AR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즉 사인 3세타로 이 사인 2세타를 나눠준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거 계속 갖고 다니면 피곤해, 이 문제 푸는 전체가. 그래서 결국에 세타가 0으로 갈 때의 값이니까, 그러면 AR의 세타 0 플러스일 때의 이 값은 몇이 되냐? 아, 이게 얘는 3분의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세타를 식으로 잡아볼게. F세타는 2세타고요 2분의 1 사인 4세타고요 아까 약분해서 요게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사인 세타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AR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AR 잡았어요. 짝짝짝. 자, 이제 G세타만 잡으면 되네. G세타는 지금 전체 삼각형과 이게 평행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닮음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AR이 아까 지금 계산한 게 3분의 4였죠. 기억에. 그래서 3분의 4라고 놓고 계산하셔도 돼요. 결국에 극한을 구할 거기 때문에. 자, G세타의 한 변의 길을 A라고 할게요. 여기 A. 그러면 원래 요 2대 A는 그런 거죠. 2대 A는 어디다 쓸까? 2대 A는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될까? 요 길이요.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요. 3분의 4 사인 세타가 돼. 그러면 3분의 4 사인 세타 돼. 그럼 우리는 이제 요 높이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 요 높이를. 요 높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이 높이를 바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요 길이가 지금 뭐였냐면 A였죠? 그럼 여기다 수선을 그렸단 말이야. 그럼 요 길이를 알면 되는 거지. 요 길이를 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60도네요. 3분의 파이.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2대1 때 루트 3, 2분의 A, 2분의 루트 3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결국에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죠. 그러니까 3분의 0 빨간 걸로 쓴 거 3분의 4 사인 세타에서 2분의 루트 3A를 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됐다. 자, 이제 요 식을 갖고 있어야 G세타 넓이를 구해줄 수 있죠.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로 잡았으니까. 자,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A만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거부터 볼까? 3분의 4 사인 세타 곱하기 A는 3분의 8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A가 되고요. 넘겨주면 A를 알려고 하니까 3분의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잠깐만요. 플러스 루트 3A는 3분의 8 사인 세타가 되네요. 한 변의 길이가 좀 복잡하게 나오네. A는 3분의 4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분의 8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G세타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얘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얘의 제곱. 네. 얘의 제곱이다. 좀 편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별로 편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의 제곱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뭔가 봤더니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F 세타 곱하기 F 세타분의 세타 곱하기 F 세타분의 잠깐만요. 그냥 식을 쓰는 게 낫겠어요. 세타분의 G 세타라고 그러네요. 이제 이런 건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결국에 F 세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타만 있으면 되고 세타로 나눠주면 되거든. 근데 세타로 곱해줬다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에 세타의 제곱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식을 바로 써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펜 좀 바꿀게요. 자, 리미트 세타 0 플러스로 갈 때 이게 약분이 되면서 세타분의 1이 되거든. 그러면 F세타가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세타분의 1을 걸면 분모는 요거는 앞에 거 세타분의 1 세타로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사인 세타분의 사인 4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막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G세타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4분의 루트 3 얘는 지금 여기에 세타의 제곱분의 1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식으로 이렇게 뽑아져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가 3분의 4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었고요. 제곱이 요 3분의 8 제곱해야 되니까 9분의 64가 됐고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조금 정신없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극한을 걸어야 되는데 미리 걷게 선생님은 이
2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1 이렇게 돼버린 거고, 위에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 4분의 루트 3이고요. 여기 잘 보세요. 세타가 0으로 가니까 3분의 4가 0, 요거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의 제곱해서 3만 남고요. 결국에 요게 9분의 64 곱하기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9분의 64가 돼버린 거지. 그럼 이제 답을 써보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4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루트 3이었고, 요거 1이니까 27분의 64가 된 거죠. 따라서 약분해서 16이 됐고요. 밑에 분모는 3분의 12, 그러면 3분의 8 됐고요. 여기는 27분의 16 루트 3이 됐어요. 자, 그러면 8로 약분돼서 여기가 2가 됐고, 그 다음에 3 약분하면 여기가 9가 되네요. 그래서 9분의 2 루트 3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9분의 2 루트 3이니까 9가 P가 되고 Q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와 Q의 합은 11, 11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29번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분 AR을 극한값으로 3분의 4 놓고 계산하니까 나중에 이걸 계속 이걸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문제 풀 때 센스 있게 정리해 주시면서 가시면 문제 푸는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중간중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여러 차례 풀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30번 같이 볼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자, f1은 1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정적분값이 4분의 5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fx의 역함수가 gx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또 관계가 또 이렇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래 놓고 결국에 1부터 8까지 x f 프라임 x dx가 p분의 q일 때 그랬거든.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때 요 주어진 식을 우리가 결국에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x fx의 1부터 8까지의 마이너스 1부터 8 fx d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8 f8 그 다음에 1일 때의 값은 1 f1이니까 1을 뺀 값이고요. 인테그랄 1부터 8까지 fx dx를 계산해 달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얘네들은 이제 보통은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x가 1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역함수 fx의 역함수인 gx와 fx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g2x가 efx와 같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x에다 1을 집어넣어 봤을 거야. 그러면 g2가 되는데, 그러면 x가 EF1이 되니까 얘가 2가 돼요. 역함수가 2일 때 2가 된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도 2일 때 2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함수값을 하나 알았네요. 그러면 이 식에서 x가 2를 집어넣어 보면 g4일 때의 값도 알 수 있겠어, 그지? 그러면 EF2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4가 되네. 그럼 F4도 4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죠. 역함수가 4일 때 4가 되잖아. 그럼 이번에는 x에다가 4를 집어넣어 보면 G8이 나와요. 그럼 EF4가 되고요. 그럼 얘도 8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F8이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2 4,4 8,8을 지나는 함수가 바로 f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 얘가 x축이고요, 얘가 y축이죠. 자, 8,8 승리 라인을 파란색으로 그을게요. 8,8이니까 이 점선이 좀 지원이 되면 좋은데 점선이 지원이 안 돼요. 여기가 8,8 여기가 4,4 된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요. 2,2 되는 데가 여기라고 가정합시다.
아이고, 빗돌. 자, 조금 옮겼으면 좋겠죠?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2,2가 되는데. 요거 하나만 더 그렸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눈대중으로 그리는 거라서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얘는 얘 자체가 삐뚤어졌네. 제끼고 다시. 그러면 여기가 2, 4, 6, 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좀 그어놓을게. 그럼 여기가 2, 4, 6, 8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2,2니까 요 점 지나가 fx는 4,4니까 이 점을 지나가고 8,8이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1,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1이라고 볼게요. 여기가 1, 여기가 1. 이 점도 지나가요. 자, 여기까지 알게 됐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하기를 G2X가 EFX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역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계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정적분 값을. 자, 벌써 F8은 8인 걸 알았구나. 그러면 64에서 1 빼니까 63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fx dx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1부터 8까지 fx dx만 알면 된다. 자, 이제 1부터 2까지 글씨도 참 1부터 2까지 fx dx. 근데 fx가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2분의 1 g2x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갖고 우리가 조금 바꿔볼게요. 2분의 1 1부터 2까지 g2x dx 이렇게. 그러면 요 식에서 EX를 치환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EX를 치환합니다. EX를 T로 치환하면 DX 이 DX는 DT가 되고 DX는 2분의 1 DT가 되는 거네. 그래? 그러면 요 DX 대신 2분의 1 DT를 쓰면 4분의 1이 되고요. 인테그랄 X가 1이면 T는 2가 되는 거고 2면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T DT가 됐네요. 2부터 4까지 GT DT. 얘가 지금 1부터 2까지의 fx dx가 4분의 5잖아요. 그럼 얘가 4분의 5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가 4분의 5다. 그러므로 2부터 4까지 GT DT는 4분의 1, 얘가 4분의 5라는 얘가 5란 얘기거든. 잠깐만. 2부터 4까지. 선생님이 이 넓이를 보니까 가로 세로 2거든요. 얘가 4고 4고 4야. 그러면 GT가 2부터 4까지가 잠깐만요. fx가 1부터 2까지가 4분의 5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부터 좀 생각해야 되겠네. 그러면 4분의 5다라고 했기 때문에 fx가 4분의 5. 4분의 5. 근데 얘가 선생님 이렇게 한 칸씩 나누면 1이 되고 1이 되잖아. 그럼 얘가 1 조금 넘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프가 fx가 이렇게 그려진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 넓이가 요 정적분 값이 4분의 5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정적분 값이. 자, 그러고 나서 2부터 4까지 GT, DT가 5라고 그랬으니까 오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지? 그래야 요 넓이가 5가 되는 거지. 요게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넓이가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4, 3, 12, 10이었으니까 여기는 몇이 돼? 2부터 4까지의 fx dx는 7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이고, 이 칸이 하나도 없네. 이를 어쩌죠? 그럼 그냥 선생님 여기서 갈게요. 큰일 났는데 칸이 없어서 이 당황하는 모습. 자, 자 2부터 4까지
fx dx는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얘가 7인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 되게 불편하네. 칸이 좁아가지고. 우선 좁히고 가볼게요. 조금 줄여서 조그맣게 써야겠네. 확 줄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2부터 4까지 fx dx를 선생님 생각해 보니 fx dx는 2분의 1, 2부터 4까지 g2x dx가 되고 ex dx가 되고, 그냥 이거 계속 밟아 들어가면 되겠다. 똑같을 테니까. 요게 ex dx 이거 적분하는 과정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2분의 1 dt가 될 테니까 4분의 1이 되고, 2일 때 ex는 4부터 4일 때 8까지가 되고, 이때 gt dt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몇이냐면 7이래요. 그러면 따라서 인테그랄 4부터 8까지 gt dt는 4, 7, 28, 28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보십시다. 이게 하나의 넓이가 4거든요. 그럼 얘가 8개, 8, 9, 10, 11, 12개잖아. 12개니까 몇이야? 48이죠. 48. 지금 선생님 볼 때 얘네들 넓이 지금 이거 다 넓이를 더하면 48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28이래요. 4부터 8까지 GT가.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된 거야? 44가 절반, 아니 48이니까 24가 절반인데 24보다 넘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구나. 그래야 이 넓이가 GT의 역함수 적분한 값이 여기가 28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긴 몇이 나와? 20이 나오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1부터 8까지는 20하고요. 7하고 4분의 5를 더한 거예요. 아, 됐습니다. 27하고 4분의 5. 그럼 아까 선생님 여기다 구해놨는데 63에서 빼기 4분의 5하고 27을 더해서 빼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63에서 27을 먼저 뺄까요? 그러면 40 36이 되겠네. 36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4분의 4, 6, 24, 4 쓰고 2 144죠? 빼기 5. 그럼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139가 되는군요. 그래서 분모 분자의 합은 14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30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칸이 좁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또 칸이 좁은 것도 아니네. 여러분 저기 마무리 잘 하시고 아직도 남은 시간이 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취약한 부분들 계속 정리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